다우지수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런 강세 흐름은 계속된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신규 부양책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즉 협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주들도 열심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SMIC 기업 아시나요?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기업 제재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얻어맞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SMIC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된다는 그 법에 대해서 아시죠?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이제 양도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물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던데 지금 일단은 유예를 시켜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시키게 되면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기대감을 걸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명절 전날이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잘 해줬기 때문에 기대치는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갭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드리고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방향성 제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런 예측 같은 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점권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쪽집게도사처럼 콕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명절 이후에 상황이 들어가더라도 미국의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수그러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일단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증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우지수가 1.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승 흐름을 유지해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한 배경에는요, 일단은 신규 부양책이 합의가 될 것이다. 네, 협상이 좀 접점을 찾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났고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이런 지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2조 4천억 달러 신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하고 공화당에서는 이거 너무 많아, 안 돼 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만 보면은 조금 서로 의견 양보를 안 하고 있는데 라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펠로시 의원 있죠, 민주당의 하원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놨대요. 그래서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액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도
그 부양책의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 5천억을 공화당에서 일단은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2조 4천억 달러. 뭐 그때는 2조 2천억 달러라고 이야기했지만 2조 4천억 뭐 큰 차이 없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 그러면 딱 절반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가? 1조 7천억이나 8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즉 접점의 한 중간 정도, 2조 달러 정도 근처에서 아마도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접점을 잡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내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신규 부양책이 되게 되면은요, 일단 이 안에 실업수당을 재개하는 안건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신규 쪽으로 늘어난 이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일단 줘야지 뭔가 삶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요거 하나만으로도 증시가 상당히 좋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기술주들도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네, 기업 활동 지수가 13.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8밖에 안 나왔었는데 기업들이 조금 더 잘 움직였다. 뭐 이런 정도로 봐주셔도 되겠고요. 대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토론이 진행이 되죠. 오늘이죠. 미국 시장 이야기는 오늘이니까 우리는 내일 정도 그 결과치나 그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뭐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누구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들,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우세하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뭐 여전히 뭐 누가 더 될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뭔가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네, 이 시장의 분위기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이 매우 다른 환경이고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여전히 존재한다. 뭐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해드릴 거겠습니다만 SMIC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이거 굉장히 좀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로 따로 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그 바이트댄스, 즉 틱톡과 관련된 내용이죠.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및 월마트의 이 거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조금은 부담스럽다. 일단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상무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을 잠시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금지하세요 라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요소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히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하나가 제대로 해결된 듯한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번 주에는 우리는 명절 연휴가 들어가지만 미국 시장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보면 연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3일째 되는 날은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횡보를 한다거나 소폭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동안에 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만한 건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소폭 상승을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횡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시켜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재료들이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확실한 재료들이 결과치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더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연휴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연휴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중에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SMIC, 중신구어지라고 하죠. 중신구어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은 뭐냐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데, 문제는 이 기업에게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끌어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그 중흥통신 아시죠? ZIC인가 뭐 그 기업이 있었죠. 중흥통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기업도 거의 이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주가 뭐 하한가가 그때 9방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죠. 하한가 7방인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아주 뭐 난리가 났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걷어지면서 주가가 또 상한가로, 그러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통신기업인데 미국이 니네들한테 물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이 미국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판매길이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엄청나게 센 그 덩치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뭐 자산 매각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제재는 좀 풀어줘라 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재가 풀어지게 되고 살아난 그런 사례가 된 건데, 지금 이 SMIC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경우죠. 여기다가 수출 규제 가하게 되면서 4개월째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수출 규제가 가해지고 되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압박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SMIC를 왜 이렇게 노리는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일단은 미국 자체가 중국이 이런 반도체 걸기 이런 것들 싫어하는 거죠. 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앞으로 SMIC 기업하고 그 자회사에게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아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의 그런 그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MIC가 칩 제조에 활용되는 장비를 구하기 힘들게 하는 조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도체 제조 장비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MIC가 칩을 만들려면 미국 기업들의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주지 않겠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됐다. 일단 주력 품목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SMIC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기업인데,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데, 이제 뭐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따라잡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만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이죠.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중국이 약간 좀 과장한 계획들 좀 많이 세워가지고 문제를 좀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점유율이 54%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근데 이 SMIC는 4.5%. 그러니까 중국이 하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체적으로 이거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의 격차 나는 것은 또 기술력의 차이도 굉장한 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요, 뭐 경쟁사들은 일단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 있죠. TSMC 같은 경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비슷비슷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SMIC에 대한 부분들은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또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망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긴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같이 맞불을 놓기보다는 뭔가 미국에 사정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게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또는 그 장비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게 되려면 일단은 중국이 미국에게 조금은 더 많이 양보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지금 이 SMIC에 대한 주가 하락은 당분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 잘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3억 원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 된다, 이 얘기 아시죠?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하지. 왜냐면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니들 뭐 샀니 이게 조사해서 3억 원 됐네, 큰일 났다, 세금 낸다, 팔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개구리 가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런 동학개미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 지금 정치인들은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정치인들도 주식 투자 당연히 하고 있을 텐데 다 뒤집어 내가지고 그 계좌 뒤적거려서 조사해가지고 이 3억 원의 규모로 간다. 야,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어디서 이 가족을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안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의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김병욱 의원의 이야기를 좀 빌면 올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 자체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3억 원에 대한 그 대주주 요건 강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 이 부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좀 많이 뺏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말이 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최근 이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딸이 서로 주식을 뭘 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버지 뭐 샀어요? 딸 뭐 샀어요? 또는 서로 부부간에 뭘 샀어요? 라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겠고요. 알게 되면 또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것처럼, 남편이 하는 주식을 아내가 모르고 해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들은 수많은, 가정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법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법안을 빨리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제출을 하게 되면 11월까지는 아마 법안이 처리가 돼서 이것들이 이제 그 연말에 매도 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제대로 뭔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양도세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변증만 좀 올려놓고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안 자체가 상당히 발의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개정해서 인심 쓰는 척 해준다든지 등등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음모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세 보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뭐 전부 다 올라갔고요. 신규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 그다음에 기술주의 반등, 경기 부양책의 이 경제 지표들의 긍정적인 모습들,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 소식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워낙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요소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방향, 오히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통신주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때처럼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갈등은 있겠지만 미중 간의 관계는 조금 발전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억 원 대주주에 대한 법안이 이제 다시 유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됐는데 음모론에 대한 부분들은 긴장을 고정시켜 놓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생각도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란 어려울 것이다. 무모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뿐이다. 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투자의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뭐 최근에 나타난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막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막 미친 듯이 산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시장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설지, 어떻게 저점을 잡을 것인지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 더 강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아침에도 시황을 전달해 드리게 하겠습니다만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추석 명절 동안 힐링하시고 주식 걱정은 좀 이제 들어놓으세요. 어쨌든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가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풍성하게 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에 못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부모님들께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도 하시는, 송금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돈이 더 좋다더라. 그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